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2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그날 강물에 떠내려갔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분명히 제 아내였습니다. 그날 이후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던 얼굴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모든 일은 20년 전 그 여름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복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나이는 32, 시집 온 지 열해가 되었습니다. 복례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하루 종일 밭을 메고 저녁이면 빨래를 삶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서봉식, 읍내에서 포목전을 하는 집안의 외아들입니다. 봉식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어머니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바로 시어머니 황씨.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바로 그 여인에게서 비롯됩니다. 황씨는 보통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눈이 매섭고 입이 독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항상 냉랭했어요. 복례가 국을 끓이면 간이 짜다고 했습니다. 싱겁게 끓이면 맹물 같다고 했어요. 아무리 잘해도 무언가 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복례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보고 참았어요. 시댁 식구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황 씨의 마음속에는 따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복례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황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시누이 봉순, 올해 30입니다. 봉순은 일찍 과부가 된 처지입니다.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들어온 지 3년. 황 씨는 딸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포목전에서 번 돈, 마을 앞논 새마지기, 그 전부를 딸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며느리 복례가 있었습니다. 복례가 있는 한 재산은 나눠야 했습니다. 더구나 복례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게 황 씨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아들 봉식을 재혼시키면 복례 몫의 재산도 다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황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빛은 탐욕의 빛이었지요. 어느 날 복례의 몸이 좋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 메스꺼웠습니다. 몸이 나른했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황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 아프냐? 복례가 답했어요. 요즘 몸이 좀 무겁습니다. 황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약을 지어다 줄 테니 먹어봐라. 복례는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챙겨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을수록 몸이 더 나빠졌지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퀭해졌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황씨댁 며느리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복례는 몰랐습니다. 차마 그 약이 독이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어요. 황 씨가 복례를 불렀습니다. 강가에 좀 가자.
왜요? 바람 쐬면 몸이 좀 나을 거다. 복례는 몸이 무거웠지만 시어머니 말이라 거역할 수 없어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시누이 봉순도 따라왔습니다. 셋은 말없이 강가로 걸었지요. 달빛도 없는 컴컴한 밤이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강. 복례는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가 황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서봐라. 복례가 섰습니다. 그 순간 등이 세게 밀렸습니다. 아, 복례는 소리 지를 새도 없었지요.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리고 강물 속으로 빠졌어요. 풍덩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차가웠어요. 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습니다. 몸이 서서히 가라앉았지요. 복례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손발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준 약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살고 싶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복례의 몸이 강물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황 씨는 강가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지요. 봉순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래도 되는 건가요? 황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자. 밤이 깊었습니다. 강 아래 마을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만식. 새벽 낚시를 나갔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물 위에 무언가 떠내려왔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만식은 서둘러 배를 저었습니다. 간신히 손을 잡아 건졌습니다. 여자였어요. 숨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만식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봐. 안에 춘분이 달려 나왔어요. 둘은 여인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불을 지피고 몸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였지요. 한참이 지나 복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복례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춘분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이 드오. 복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걱정 말아요. 우리 집이요. 복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억이 돌아왔어요. 강가, 등을 미는 손, 차가운 물,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그 사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뾰족하고 날카롭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식이 읍내를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춘분을 불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의 여자 말이오. 응, 읍내 황씨댁 며느리랑 닮았다고 하더구만. 그래요. 그 댁에서는 며느리가 병으로 죽었다고 장례를 치렀다네요. 춘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례, 병사, 복례는 옆방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자신이 죽었다고 그렇게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복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울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분노였습니다. 복례는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
머릿속에서 생각이 쌓였어요. 열해 동안의 시집살이가 지나갔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았던 날들이 다 떠올랐지요. 약을 건네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등을 밀던 그 손이, 차가운 강물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간다. 만식 어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춘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복례는 그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다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밥이 아니었어요. 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싸우겠다는 다짐이었지요. 저 멀리 읍내에서는 지금 황씨댁의 잔치 준비가 한창입니다. 남편 봉식은 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강물이 살려보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강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강이 삼킨 것이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는 것을. 강이 살려보낸 것은 복수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칼을 든 사람이 아닙니다. 총을 든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례가 딱 그랬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소문난 여인, 이미 장례까지 치러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복례가 만식어부 집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어요. 처음엔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떠먹는 것도 힘들었지요. 몸속에 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춘분이 날마다 생강차를 끓여줬어요. 쑥을 따려 먹였습니다. 이거 마셔요. 속이 조금 풀릴 거요. 춘분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복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람한테 이렇게 따뜻함을 받아본 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시집 온 뒤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였어요. 보름이 지나자 복례가 혼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당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돌아오자 생각도 선명해졌어요. 복례는 만식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부탁이 있어요. 만식이 앉았습니다. 말해봐요. 읍내황씨댁 돌아가는 사정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식은 잠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알았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만식은 다음날 읍내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낮은 목소리로 전했어요. 황씨댁에서 한 달 안에 잔치를 연다고 하더구만요. 잔치요. 응. 아들 봉식이가 새 장가를 든다고. 복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벌써 새 신부를 드린다고 하네요. 황 씨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됐다. 복례는 신분을 숨겼습니다. 머리 모양을 바꿨지요. 옷도 낡은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웃마을 안악처럼 보이게 했지요. 그러고는 읍내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귀를 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을 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안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황 씨가 자주 드나들던 의원. 그 의원이 누군가와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등을 돌리고 귀를 세웠어요. 그 양 말이야. 너무 오래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알아. 그대 길은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그 며느리 진짜 죽은 거 맞아. 장례까지 치렀다는데 뭘. 복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 사람들이 공모한 것이었습니다. 약을 만든 것도 황 씨와 짜고 한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손을 떨며 앉았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였습니다. 복례는 생각했어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증인이 필요했어요.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군가 봤을 수도 있습니다. 복례는 강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근방에 사는 사람을 하나하나 만났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을 만났어요. 강가운막에 사는 점쇠 영감이었습니다.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감님, 혹시 그날 밤 이 근처에 계셨습니까? 점쇠 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무슨 날 말이야? 한 달 전, 가을 초입, 달도 없던 밤, 영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봤지. 복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자 셋이 강가에 왔어. 그리고 한 여자가 물에 빠졌지. 나머진 그냥 돌아가던데 복례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씀 나중에 다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감이 복례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당신이 그 빠진 여자구먼.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네, 말해줄게. 그 집에 원한 있는 거 나도 있으니까. 한편 읍내황 씨댁은 분주했습니다. 황 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습니다. 골칫덩어리 며느리는 없어졌고 재산도 손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새 며느리를 들이면 됩니다. 황 씨가 봉식에게 말했습니다. 잔치는 보름 뒤로 잡았다. 봉식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사실 봉식도 모릅니다.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냥 병이 깊어서 갔다고만 알고 있었지요. 가끔 복례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에 밥 짓던 모습, 조용히 방에 들어오던 발소리. 그 기억이 스치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그게 봉식이 평생 버릇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례가 읍내를 돌아다니다가 하마터면 들킬 뻔했습니다. 시누이 봉순과 딱 마주쳤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순간 복례는 얼굴을 돌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봉순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복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복례는 골목 안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뛰었습니다. 작은 담을 넘었지요. 숨을 헐떡이며 담벼락에 등을 붙였습니다. 봉순의 발소리가 골목을 지나갔어요. 멀어졌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속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된다. 되새겼습니다. 복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어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의원이 흠칫했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죽었다고 들은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신이야. 복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귀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약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의원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르는 일이요. 복례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장터에서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의원의 무릎이 떨렸어요. 황씨마님과 어떤 약조를 했는지 관아에 가서 말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원이 결국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황 씨가 찾아온 건 반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약을 부탁했지요. 병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약, 먹을수록 기력이 빠지는 약, 죽이는 약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게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것이니까요. 의원은 돈을 받고 그 약을 만들었습니다. 황 씨가 며느리에게 보약이라 속여 먹였습니다. 석 달 동안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강에 밀어 넣은 겁니다. 복례는 말없이 들었어요. 다 들은 뒤에 물었습니다. 이 말 관아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겠소. 이미 잘못한 거 더는 못 숨기겠소. 복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잔치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복례는 만식어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춘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섭지 않소. 복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죠. 근데 이상하게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춘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될 거요. 당신은 옳은 일 하는 거니까. 복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그날 강가의 달과 달리 이날 달은 환했습니다. 복례는 그 달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열해 동안 시집살이,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마시게 한 독약, 그리고 차가운 강물, 그 모든 것이 오늘 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잔칫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황씨댁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왔지요. 이웃집 사람들이 왔습니다. 황씨는 새 옷을 차려입었어요. 봉식은 신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봉수는 마당 한쪽에서 웃고 있었지요. 흥겨운 음악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에 한 여인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봤어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황 씨의 얼굴이 굳었지요.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인이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황 씨의 입술이 떨렸어요. 너는 복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마당이 순식간 얼어붙었습니다. 새 신부를 기다리던 자리에 죽었다던 전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황 씨의 얼굴이 잿빛이 됐지요. 봉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봉식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들어온 그 잔치, 그 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물이 살려보낸 사람은 이제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지요. 손에 쥔 술잔이 흔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복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모든 시선이 쏠린 그 자리로 황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너 죽지 않았냐? 복례가 황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저를 살려보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강물에 빠진 거야. 병으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봉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야? 복례가 봉순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아닙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복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서봉식이 아내 복례입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들으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모였습니다. 복례가 계속 말했습니다. 반년 전부터 저는 몸이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 황 씨가 주시는 약을 먹었습니다. 보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이 독이었습니다. 황 씨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 달 전 밤에 저를 강가로 데리고 가 밀어 넣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복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증인이 있습니다. 마당 입구가 열렸습니다. 점쇠 영감이 들어왔습니다. 강가운막에 살던 그 노인이었지요. 영감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날 밤 다 봤소. 여자 셋이 강가로 왔지요. 그 중 하나가 물에 빠졌소. 나머지 둘은 그냥 돌아갔소. 황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이가 뭘 안다고. 거짓말이야. 꾸며낸 이야기야. 그때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황 씨와 공모했던 바로 그 사람. 의원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황 씨 마님의 부탁을 받고 약을 만들었습니다.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그 짓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인 줄 압니다. 마당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황 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꾸민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지요. 말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을 유지 중 한 어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황 씨 마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오. 관아에 알려야 하겠소. 황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많던 기세가 한순간에 꺼졌습니다. 봉순이 달려와 황 씨를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황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하고 무거웠어요. 봉식이 복례 앞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복례가 봉식을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요. 봉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복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렸던 말. 미안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이 예전 같으면 가슴을 녹였을 텐데 지금은 그냥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이제 늦었습니다. 봉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점쇠 영감의 증언, 의원의 자백, 복례의 몸에 남은 독이 흔적,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황 씨와 봉수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해치려 한 죄, 살인 미수, 무거운 벌이 내려졌습니다. 황씨댁 재산 일부는 복례에게 돌아갔습니다. 관아나으리가 복례에게 말했어요. 참 용하게도 살아남았구려. 복례가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으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아야 말을 할 수 있지.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니까. 복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복례는 만식업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별것 없었습니다. 옷, 두어 벌, 관아에서 받은 얼마간의 돈, 그리고 충분히 싸준 보자기 하나. 만식이 마당에 나와 섰습니다. 이제 어디 갈 거요? 복례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 발로 걸어가는 거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충분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어디 가든 밥은 잘 챙겨 먹고. 복례가 춘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목숨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죽어도 못 잊습니다. 만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강물이 살린 거지. 우리가 뭘 했나.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혼자 앞으로. 복례는 떠나는 길에 강가에 들렀습니다. 그날 밤 빠졌던 바로 그 강. 낮에 보니 강은 그냥 강이었습니다. 맑고 조용하게 흘렀습니다. 복례는 강가에 앉았습니다. 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물, 가라앉던 몸.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강이 자신을 살려 보냈다는 걸 이제는 믿었습니다. 복례가 강물에 대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강물이 흘렀습니다. 대답처럼 복례는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시댁도 남편도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미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열애를 산 곳이었습니다. 웃은 날도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지금 이 발걸음이 더 소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음, 아무도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걸음. 복례는 걸었습니다. 해가 뒤에서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앞으로 길게 뻗었습니다. 복례는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내 그림자가 앞에 있구나.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복례는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지요. 바느질을 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벌을 받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봉순도 마을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봉식은 재혼을 못했습니다. 그냥 포목전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복례는 그 소식들을 전해 들었어요. 가슴이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싶었지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서두를 것도 없고 재촉할 것도 없습니다. 하늘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강물은 기억합니다. 그날 밤 차가운 물속에 빠진 여인을 살려보내기로 결심한 것은 강물이었는지 아니면 복례 자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삽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눌러도 결국 물 위로 떠오릅니다. 강물처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